자,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용어 정리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예전에 구조적 언어에서 나온 개념인데 함수와 구조적 언어에서는 함수와 그다음에 변수 앞에서 배웠던 변수 이 두 가지가 구조적인 언어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변수와 함수. 이게 최근에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 언어가 나오면서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새로운 랭귀지가 나오면서 용어를 다른 용어로 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메소드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프로퍼티 또는 속성 이런 새로운 용어들을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최근에는 이런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반드시 뭐 함수를 쓰면 변수를 써야 된다. 또는 메소드를 쓰면 프로퍼티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함수가 메소드다. 그 다음에 변수나 프로퍼티 속성 이거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랭귀지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때는 함수고 어떤 때는 메소드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섞여서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클래스가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객체가 실제로 메모리상에 만들어졌을 때 인스턴스 화 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클래스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래스를 다루는데 이 클래스는 프로퍼티 속성, 메소드 이 두 가지를 갖는 구조가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언어에서는 이와 비슷한 클래스와 이와 비슷한 걸로는 구조체와 공용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요즘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니까 우리가 배우는 스위프트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 개념을 이해하시고 함수, 변수 또는 메소드, 속성, 프로퍼티 이 같은 용어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자료들도 어떤 때는 함수, 어떤 때는 메소드, 또 어떤 때는 프로퍼티, 또 어떤 때는 속성, 어떤 때는 변수 이런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만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함수라는 것은 어떤 박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가는 몰라도 돼요. 자, 뭘 넣어서 입력이 뭐고 뭘 넣어서 뭐가 나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함수라는 건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코드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해서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동작을 했는가는 만든 사람만 압니다. 이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 이런 도큐멘트만 있으면 이 함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할 때 이 함수나 클래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함수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함수를 내가 쓸 수 있고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함수와 클래스 이런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 식별할 수 있도록 명명하고 이 함수의 이름이 있고요. 작업할 때마다 이 함수 이름을 호출하면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는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호출하면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스위프트에서는 인자가 없는 C 스타일 함수에서부터
인자 이름을 가지는 복잡한 오브젝티브 C 스타일의 메소드까지 아주 복잡한 함수들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 함수를 아까 얘기했죠.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을 한다고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그 세 가지를 했는데 이거는 뭐 또 매개변수와 인자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매개변수, 어떤 때는 인자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환값이나 리턴 이것도 같은 용어입니다. 리턴, 반환, 영어와 한글인데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개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는 함수, 매개변수가 있는 함수, 리턴 값이 있는 함수, 하나 더 있다면 둘 다 있는 함수, 매개변수와 리턴 값이 있는 함수. 이거는 매개 변수만 있는 함수, 리턴 값만 있는 함수, 또는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이 있는 함수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네 개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이런 함수는 타입을 가지며 함수 매개 변수 타입과 반환 타입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집니다. 타입은 인티저나 더블이나 뭐 이런 거, 클래스일 때는 클래스, 어레이 같은 경우에도 다 사용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이것도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없는 함수. 자, 그래서 함수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형식입니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 펑션, func, 그 다음에 함수 명,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할 일. 리턴이 없죠. 리턴이 없다는 건 리턴 값이 없다는 거고요. 함수 뒤에 요 기호가 없습니다. 요 기호가 없다는 건 반환 타입도 없다는 겁니다. 반환도 없다. 그럴 때는 요 꺽쇠 하달표 요게 이 기호가 반환값이 없을 때는 이 기호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매개변수도 없고 매개변수는 입력입니다. 리턴 값은 출력이고요. 입력과 출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함수는 한 번 정해지면 기능이 정해지면 똑같습니다. 한 번 호출, 두 번 호출, 세 번 호출, 네 번 호출 다 똑같은 결과를 나옵니다. A를 출력한다면 똑같이 A, 5번 출력하면 A 5번. 자, 매개 변수는 입력이고요. 리턴 값은 출력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이 없으면 이 함수는 똑같다. 매번 실행할 때마다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뷰티디로드는 이건 뭐 거의 C 언어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 스위프트 iOS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처음 실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뷰디드로드와 그 다음에 함수를 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는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형식이죠. func 함수 선언이고요. 자, 이게 선언입니다. 선언했습니다. 선언이라는 거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프린트 헬로 월드 출력이네요. 디버그 에리어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됩니다. 선언을 했으면 호출을 해야죠. 호출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호출하면 됩니다. 셀프라는 건 이 부분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셀프라는 건 자기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헬로우를 호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셀프를 넣고요. 셀프 헬로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헬로우를 호출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을 호출했네요. 헬로 월드가 똑같죠. 프린트만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입력과 출력이 없으니까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값으로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헬로 두 번 호출했어요. 그러면 헬로 월드 그다음에 또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두 번 출력이 되겠죠.
방금 전 함수를 엑스코드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Shift 05로 프로젝트 네임을 만들고요. 먼저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row 자, 선언을 했죠. 선언을 했습니다. 호출을 해야죠. 사용할 때는 호출을 하는데 필요한 곳에서 호출을 하면 됩니다. if hello if 두 번 호출을 합니다. 자,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라는 걸 하나 선언을 하고 여러 번 호출하는 것, 그것도 함수 사용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토리보드에서 작업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실행은 디버그 에리어입니다. 디버그 에리어에 헬로 월드가 보이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 겁니다. 자, 헬로 월드가 두 번 나왔죠. 두 번 호출했기 때문에 두 번 나온 겁니다. 자,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func 펑션, func 그다음에 함수명, 중괄호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클래스에서는 셀프라고 호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프점, 그 다음에 헬로 이렇게 호출을 하면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은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가로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력입니다. 이 함수에 어떤 값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값을 하나, 둘, 셋 여러 개도 가져갈 수 있고요. 하나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콤마로 구분합니다. 콤마로 구분해서 매개 변수명, 매개 변수 타입, 콤마 매개 변수명, 그다음 콤마 매개 변수 타입. 그래서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계속 이어서 쓰면 여러 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라는 건 인자라는 용어로 씁니다. 인자, 매개 변수 인자 같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복수 입력 인자를 가질 수 있으며 함수 가로 안에서
콤마로 구분하여 사용하면 여러 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인자와 매기변수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제를 보고 하겠습니다. 방금 전 헬로우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우 안에 네임을 집어넣습니다. 스트링이고요. 하나만 먼저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네임 해주면 네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헬로우를 한글로 안녕으로 한번 바꿔보죠. 호출할 때, 자, 매기 변수가 생겼으니까 호출할 때 넣어줘야죠. 다음 줄에서 철수 해서 변수에 매기 변수로 네임을 철수와 0이 따로따로 넣어서 헬로우로 호출을 합니다. 실행을 해보죠. 어떻게 되는가. 자, 철수 안녕, 0이 안녕. 이렇게 예, 조금 전에 매기 변수가 없을 때는 이 헬로우는 무조건 헬로우 월드라고 해서 2번 나왔죠. 똑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자, 매기 변수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매기 변수에 의해서 결과값이 다르게 출력이 됩니다. 철수 안녕, 0이 안녕. 자, 이런 식으로 매기 변수를 통해서 이 함수 기능을 능동적으로 동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매기 변수는 여러 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방금 전에는 문자를 넣었는데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썸이라는 걸 주석 처리하고요. num2를 int로 해줍니다. 매기 변수는 num1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고요. 프린트 num1에 플러스 10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호출을 해야죠. 셀프 sum 그 다음에 숫자 3을 한번 더 보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이 출력됐죠. 넘버 1에 3을 넣어서 썸을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썸 함수 안에서는 넘버 1에다가 10을 더해서 출력을 하도록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2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썸을 매기 변수를 2개로 넣어보도록 하죠. 그럼 2를 하나 만들고요. int 그 다음에 여기다 num2를 더하기를 합니다. 자, num1과 num2를 더해서 프린트해라, 출력해라 라고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호출도 2개로
매기 변수를 2개를 넣어줘야죠. 넘 2, 5로 해보죠. 그리고 실행을 해봅니다. 자, 매기 변수가 3과 5 2개를 넣었고요. 넘 1과 넘 2가 받아서 넘 1과 넘 2가 받아서 넘 1과 넘 2를 더한 다음에 프린트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기 변수를 2개도 사용해 봤습니다. 방금 전에 한 예제입니다. 이렇게 함수명 넘버 1은 인티저고요. 정수형을 넣어봤습니다. 입력을. 넘버 1에다가 10을 더해서 프린트합니다. 이 함수 sum 함수는 내가 입력한 값에 10을 더해서 출력하는 거고요. 자, 그대로 호출하면 됩니다. sum을 넘 1에다가 3을 넣어서 호출을 하면 3과 10이 더해서 13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두 개도 방금 전에 했던 2개도 가능합니다. 자, 매기 변수가 2개입니다. 콤마로 구분하고요. 넘 1과 넘 2 정수형입니다. 정수형 2개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3과 5가 2개가 되고요. 넘버 1과 넘 2이 2개가 되고요. 이거를 더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이게 선언이고요. 이게 호출. 호출은 필요한 곳에서 self.sum 호출합니다. 넘 1과 여기 넘 2네요. 넘 2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과 5가 들어가서 3과 5를 더해서 프린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턴 값이 있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 값만 있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 매기 변수하고 리턴 값을 2개를 갖는 함수들이 이제 주로 기능을 합니다. 자, 입력도 여러 개 할 수 있고요. 리턴 값도 여러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리턴 값은 이렇게 리턴 값에 의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쌍입니다. 리턴 값의 이 값이 여기 리턴 값 타입하고 같습니다. 여기가 스트링이면 여기가 스트링. 어떤 기능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이 결과를 함수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매기 변수 x가 들어가서 리턴 값 y가 나오는 겁니다. 함수 안에서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 숨겨져 있고요. 숨겨진 기능이고요. 여기서 어떤 기능이 동작을 해서 리턴 값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 있는 문자라고 get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기 변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기 변수 없이 매기 변수 없이 스트링으로 타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턴에 의해서 이 스트링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철수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함수는 이 getName이라는 함수는 입력은 없고요. 출력만 철수가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입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값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getNames를 10번 호출하면 10번 철수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리턴은 이렇게 화살표, 그 다음에 스트링 또는 인티저 또는 여러 개 값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리턴 값에 의해서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아까 sum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sum이 넘버를 입력받아서 10을 더합니다. 매기 변수는 하나네요. 하나가 입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리턴에 의해서 인티저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값은 이 타입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타입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20이 들어오면 정의 호출. 자, 셀프 썸 호출을 하죠. 20을 넣어서 호출합니다. 그러면 20이고요. 더하기 10이니까 30이죠. 이 30이 여기 썸 인티저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리턴 값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매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기 변수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뀌죠.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대부분 함수 특별한 숨겨진 기능은
대부분 입력이 있고요. 출력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프린트문을 쓰는 경우는 많잖아요. 이거는 출력 기능이고 어떤 처리, 중간에 어떤 기능을 만들 때는 프린트문을 쓰지 않고 입력을 받고 어떤 처리를 하고 결과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출력하는 데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함수를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를 잠깐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리턴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를 getNames로 바꿔보죠. getName 그 다음에 배기 변수는 없다 그랬죠. 리턴 값은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프린트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린트문 사용하지 않고 리턴을 통해서 내부입니다. 철수. 그 다음에 호출합니다. 셀프 getName 하면 스트링의 name에는 철수가 들어갈 거고요. 이것을 프린트하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썸은 그대로 있습니다. getName만 추가를 했고요. 자, 이렇게 철수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 철수는 getNames를 호출해서 name이라는 데에 이 함수 결과를 리턴 값을 대입을 하고요. 이거를 프린트문을 통해서 출력을 한 예제입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um 함수를 리턴문을 넣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num1과 num2를 입력받아서 바로 프린트를 했는데 이거를 반환값을 통해서 int 값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완성이 됐으면 함수 호출하는 데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썸을 호출했네요. 썸을 호출할 때 3과 5를 매개 변수로 넣고 결과를 받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num으로 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num을 받았으니 num을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자, 같은 기능인데 프린트문을 밖에 있냐 안에 있냐입니다. 함수 안에는 대부분 프린트문을 대부분 넣지 않고 리턴을 통해서 값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반환된 값을 변수에 넣고 이 변수를 뭐 스토리보드에서 뷰나 아니면 프린트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똑같게 나옵니다. 단지 리턴 값을 통해서 함수에서
출력하지 않고 리턴 값을 통해서 반환 값을 보내고 이거를 변수에 넣고 이 변수를 출력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반환 값을 여러 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자, 예제를 보면 minmax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minmax를 만드는데 여기에 배열을 매개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배열을 매개 변수 쓸 때는 이렇게 array 그 다음에 대괄호에서 어, 어, 타입을 넣으면 여기에 배열이 들어가고요. 여기 배열의 개수는 뭐 상관없습니다. 몇 개를 넣든 3개를 넣든 4개를 넣든 자, 매개 변수가 입력이 되면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밑에서 array라는 요 이름 array라는 명으로 매개 변수 명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0번째 값 0번째 값을 민하고 맥스에 현재의 민하고 맥스에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씩 비교하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걸러내 주는 거예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서 최소값이면 계속 바꿔가면서 최소값에 대입을 해주고요. 최대값이면 최대값으로 밸류를 대입해서 계속 바꿔갑니다. 배열의 개수에 따라서 5개면 하나를 빼고 그 다음부터니까 1부터 저기 1부터죠. 0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배열이 4개다 하면 0, 1, 2, 3이죠. 첫 번째 0번째 값을 넣기 때문에 1번째 값하고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합니다. 어레이를 1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를 해주게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밸류 있는 값을 밸류에 넣고 이 밸류 있는 값을 비교하는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폼 반복문에서 완성이 되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리턴문을 통해서 함수 밖으로 보내줍니다. 밖으로 보내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선언이 되면 이걸 호출할 때 배열을 매개 변수로 넣고 받을 때는 2개를 받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반응값을 튜플값이라는 튜플이라고 사용하는데 이건 이 튜플은 파이썬에서 사용했던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의 집합으로 된 다중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가로로 묶어서 여러 개를 반환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처리가 되면 함수가 완성이 되면 minmax 함수에 의해서 2개의 인티저 값이 튜플 형태로 반환이 되고요. 이거를 min하고 max로 명명해서 해당 이름으로 접근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in하고 max에서 대괄호로 배열로 해서 매개 변수를 이용하죠. 값을 6개를 입력했네요. 그리고 이거를 바운드라고 실행 결과를 여기에 넣을 거예요. 여기 안에는 min하고 max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보시면 이 이름 매개 변수에 이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리턴 값에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min하고 max를 넣으면 이 min하고 max를 사용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이번 주 과제에 정렬을 할 건데요. 셀렉션 소트를 할 건데 이 셀렉션 소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비교하는
그런 예제인데 이 예제를 참고하시면 셀렉션 소스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석 예제들 주석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레이라는 매개 변수 이름을 정하고요. int로 해서 배열을 만들어 줄 거고요. 반환 값은 리턴 값은 min int와 max int 두 개의 반환 값을 사용하고요. 그럼 이제 함수를 내용을 만들어야겠죠. min 어레이는 0번째 값을 넣어주고요. 자, 최소값과 최대값은 먼저 처음 값을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 값이 최소값과 최소값으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를 이제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or 어레이 있는 값을 하나씩 가져오는데 어디부터 가져오냐? 1부터 가져옵니다. 어레이 카운트 그러면 전체 개수가 나올 거고요. 반복문을 하는데 if 자, 여기서부터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합니다. 자, 밸류가 작냐? 최소값보다 배열에서 가져온 값이 작으면 이게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민에 방금 전에 배열에서 가져온 밸류를 넣어주고요. 만약에 밸류가 x보다 크다. x보다 크다는 건 최대값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반복문이 한 바퀴 돌면서 배열에 있는 모든 값을 비교하면 반복문이 끝나면 최소값과 최소값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min을 먼저 해주고요. max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호출을 해야겠죠. max를 호출을 하는데 어레이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 어레이를 배열로 내야겠죠. 그래서 배열 8-6 2 C 이렇게 해서 배열을 넣어주면 매개 변수가 완성이 되고요. 민맥스 함수에 배열이 들어가면 이 배열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그 값이 min하고 max에 들어갈 거고요. 이거를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출력을 해줘야겠죠.
프린트 값은 이거 기대값은 x 이렇게 해서 결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하면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기능을 함수로 만들고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고 이 결과값을 우리는 지금 디버그 에리어에 프린트문으로 보내지만 과제할 때는 뷰에 스토리보드 뷰에 라벨이나 에디트 텍스트 필드에 값을 넣어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기를 함수로 이어서 계산기를 함수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계산기가 마이칼크 2를 가지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완성한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를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서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 1 num 2 이건 더하기 함수고요. 리턴을 하는데 int로 리턴 해주면 되고요. 리턴 num 1 더하기 num 2 자, 만약에 앞에서 num 값이 정수가 아니라 인티저가 아니라 더블이죠. 그럼 더블로 같이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더블로 해서 나갑니다. 리턴 값도 더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하면 되겠죠. 썸을. 자, 더하기가 여기네요. 여기다 sum a, b 이렇게 하면 더하기가 함수를 가지고 호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3 더하기 5는 8. 그대로 결과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뷰에서 확인하면, 자, 만약에 이게 뷰에서 확인하면 현재 값이 현재 값이 정확히 나왔는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간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그 에리어를 출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프린트 이렇게 AA, BB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값을 이 디버그 에리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프린트문을 통해서 디버그 에리어에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그 에리어는 이럴 때 씁니다. 이 현재 프로그램은 간단해서 이렇게 확인할 필요 없지만 이게 복잡할 때는 중간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AA는 3과 5가 정확히 들어갔구나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곱하기는 멀티플 리턴도 더블로 해주시고요. 넘버 1과 넘버 2를 이렇게 현재 함수 기능은 단순하지만 나중에 이 함수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멀티플을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멀티플을 완성을 하시고 자, 이 부분 호출이고요. 여기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호출해서 기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도 한번 만들어보죠. 나누기는 디바이드. 나누기는 나누는 값이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리고 앞에 나눠지는 수가 0일 때는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0으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처리하는 것도 이 계산기의 기능인데 여기는 그런 기능은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걸러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먼저 나눠진다고 보고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수와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것도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행을 해서 3 곱하기 5는 15 곱하기는 별 문제가 안 될 거고요. 나누기가 문제입니다. 나누기란 몇 개 어떻게 되는가? 이건 그대로 나눠질 거고요. 문제는 이제 혹시나 0으로 나눈다고 할 때는 이렇게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0을 5로 나눴을 때는 0으로 나오네요. 자, 0으로 나누는 것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여기에서 넣어도 되고 있고 0이 아니면 나누면 될 것 같고요. 0이면 에라에 0으로 나눈대요.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알리에스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놈이 아니라 삐비네요. 삐비가 만약에 0으로 나눴을 때는 이게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3 나누기 0은 이렇게 0으로 나눈대요. 이렇게 해서 결과값에 따라서 특별한 사칙 연산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사항을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택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